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관세, 반도체 제재 이런 이야기는 증시에 좀 부담 요인이 되는 그런 하루였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또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은 증시의 지지 요인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지난주 대비 매도 규모를 줄였다라는 건 다행인데, 종목들이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요. 뭐 관세 관련해서 또는 보조금 관련해서 피해 입은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하루였죠. 뭐 주말에 보면 미증시가 다 플러스 나고 야간 선물이 플러스 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을 돌이켜볼 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긴 했지만 선물하고 옵션 쪽 보면 좀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해놔서 장 초반에 지수가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긴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한국만 빠졌잖아요. 다른 나라 다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우리만 빠졌어요. 주요국이 다 플러스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확장 잘 나와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서 창신 반도체가 빠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재료 가지고 다른 나라는 호재인데 우리나라는 악재로 된 게 창신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중국산 휴대폰에 들어가요. 원래 중국산 휴대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만든 게 들어갔잖아요.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창신에서 만들면서 거기가 들어가고 제품 가격이 낮고 이래 돼 버리니까 반도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좋은 추세는 아니잖아요. 플러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추이를 볼 때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수입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걸 또 뜯어놓고 보면 우리 쪽에는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경제도 좀 자신감 없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자신감 있게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또 계속 관세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들에게 100% 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때문에 하도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달러가 무기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서 자체적인 통화 이런 걸 이제 만들려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른 통화 안 만든다, 안 쓴다, 오직 달러만 쓸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라. 만약에 이거 말 안 들으면 그 국가들에게 관세 100% 매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환율 전쟁도 좀 걱정이 되고 관세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관세를 10% 부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율이 10%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가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제품 가격을 안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걸 꼼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저런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좋으려면 달러가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환율 가지고 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자꾸 관세 얘기 나오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이게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시장이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게 워낙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과매도예요. 이게 보통 75를 과매도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70으로 빠지면 여기서부터 튕겨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다시 2위치까지 내려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과매도로 내려왔고 삼성전자의 어떤 위치 제가 뭐 120월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0월선이 53,0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저가가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53,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 내려오면서 삼성전자가 웬만하면 여기서 돌리겠지. 저 검은색 선을 역대 이탈한 적이 2번밖에 없잖아요. 그 근처까지 깨고 다시 회복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쯤이면 삼성전자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은 저 연두색 선, 분기 차트에서 60선 이 정도면 웬만하면 돌리던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들이 또 이제 뭐 좀 기대를 거는 거죠. 여기선 돌릴 수도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터무니없이 빼진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보면 대형주만 플러스였어요.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대형주는 제법 올라갔는데 양시장 중소형주는
마이너스가 났죠. 그것도 1%. 실제로 오늘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예, 되게 많이 빠진 그런 날이 됐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오늘 거의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거의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카카오라든가 엔터주 이런 종들이 계속 강한데, 이게 사실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이만큼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제가 알테오젠 한참 올라갈 때나 그때 이제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버스 상품 같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일종의 인버스로 보고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게 오히려 안전하지 뭐 이렇게 몰려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올라가면 좀 나중에 조정 나올 때 조정이 좀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종목들이 좀 며칠 좀 움직여주면서 이 종목을 좀 쉬게 해줄 필요도 있긴 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조선주가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12,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7월 고점에도 계속 멈칫멈칫하더니 빠졌죠. 이게 사실 딱히 악재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갖다 붙이면 조선주가 빠질 만한 거는 뭐 BDI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중동이나 유럽 전쟁 문제가 완화가 되면서 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든가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수급에서 그냥 밀어버린 것 같아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어버린 게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종목들은 좀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오늘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게 우선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 근데 지수가 하락 종목도 많고 별로였잖아요. 근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만 매수했어요. 제가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12월 되면 매수한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해버리면 저거는 대형주 골라서 사는 일종의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어떤 성향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 커버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보면 금융투자 빼면 모든 주체가 매도였던 거였어요.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부정적. 반면에 개인이 콜을 팔고 풋을 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일장에서 풋을 한 100억을 사버리면 시장이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일장이 웬 저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1,3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2,100억. 순매도 2위가 KB금융인데 160억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상 오늘 삼성전자 말고는 팔았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그나마 차라리 이게 낫죠. 특정 종목 매도하는 게 지난주같이 광범위하게 매도하는 거면 좀 부담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매수하는 거는 네이버, 2차전지, 방산, 금융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사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뭐 금융주, 그러니까 반도체, 금융, 인터넷 이런 거 샀는데 여기 왜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투자만 따로 뽑아놓고 보면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1,130억 산 걸로 나오지만 금융 투자가 1,400억 원 가까이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금융 투자 빼면 오늘 매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기관 투자들이 매수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 적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알테오젠 매수 제법 했고, 그 다음에 엔터주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팔고 2차전지와 엔터주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도 좀 차별화거든요. 최근에 메가세븐은 조금 주춤거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산발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메가세븐보다 미국 안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 뭐 폴로랄프로렌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또 러셀리천이 조금 더 강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차라리 저게 왜냐면 트럼프 스토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부담이 돼요. 차라리 메가세븐이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러셀리천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났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대만만 유난하게 팔았다. 근데 이제 대만이 일단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수급이 바뀌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콜 팔고 풋 사고. 예,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다에 내기돈을 걸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장이 반대로 풀리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도의 반전이 또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단타에 그친다면 뭐 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관세 영향 밖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은 일종의 인버스 같은 움직임으로 가는 거라 시장에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는 보조금 관련돼서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루 정도 움직여줘야
시장이 좀 풀리나 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변화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게시판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했으면 좋겠다, 뭐 핑계끼만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기술주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방향성이 아예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은데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유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미국에서 대체로 금리를 내리면, 금리 내리고 나면 이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턴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향하고 마저 떨어지는 게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고, 물론 이제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을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조금 좀 뭔가 좀 힌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뭐 해결되는 지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날짜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하나 설명드릴 겸 보면, 여기서 잘 나오게 됐을 때 조금 우리 시장이 이제 반갑게 반응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실제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무시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매수 시장 활성화 뭐 잘해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 올리는 게 최고의 내수 활성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1,4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1인당 3천만 원 벌면 주식에서 추가되는 부가 420조 원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300만 원이면 42조 원, 3천만 원이면 420조 원, 그만한 경기 부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식시장, 그것도 뭐 사실 밸류업이, 말이 좋아 밸류업이지, 그 대상이 되는 금융주 외국인 지분이 70% 막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은데, 코스닥 쪽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좀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뭐 수급에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억 달러 가지고 있다잖아요. 140조 원. 그게 수익이 나서 140조 원인데, 어쨌든 그 중에 절반만 우리나라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들을 좀 많이 취해져서 나갔던 자금 중에 일부가 좀 컴백할 수 있고, 투자들이 사실 지금 어렵죠. 저는 금리 인하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캠페인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